안녕하세요. 불패 신화입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왕초보를 위한 마카오 필승 전략 준비해서 실천까지 오늘 2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또 1편의 반응이 또 상당히 나름대로 괜찮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아직 기초적인 단계, 기본적인 단계를 배제하고 무조건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냥 무작위로 덤벼서 깨지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아주 기본적이면서 기초적인 관리, 그 다음에 운영,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심도 깊게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보다도 이 기본적인 어떤 게임을 하기 전에 준비와 그 다음에 전략,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내가 만약에 올인을 면할 수 있을까, 아니면 시드가 절반이 남았을 때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훨씬 중요합니다. 기술적인 것보다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심도 깊게, 지난번에는 아주 단순한 준비 과정이었다고 하면 이번엔 좀 더 심도 깊게 제가 강의를 진행할 테인데, 일단은 먼저 강의를 듣기 전에 잠깐 나가셔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신청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강압적일 수도 있지만 저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또 나름대로의 제가 20년 이상을 한 게임 노하우를 전수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기쁨으로 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시청률이 상당히 높은데, 그리고 일단은 동영상을 시청함에 있어서 상당히 시청 횟수에 비해서 좋아요 숫자가 너무 적다. 너무 기분이 안 좋습니다. 솔직히. 이런 부분들께서는 제가 계속 동영상을 만들고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좀 주셔야 되는데, 제가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일부 회원들께서는 커피 기프티콘 내지는 제가 한라봉도 받아봤습니다. 한라봉. 그리고 또 이것저것 이렇게 좀 받은, 또 펜이 또 이 층이 좀 두꺼워요, 우리가. 그래서 보내주신 분들, 설 선물 보내주신 분들은 너무 감사하게, 제가 너무 감사하게 맛있게 먹고 굉장히 기분이 흡족했다. 누구라고 콕 집어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몇몇 분들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몇몇 분들께서 보내주신 걸로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뭐 그런 걸 바라는 건 아니고, 단지 좋아요와 구독 신청만 해주시고 응원의 댓글만 달아주셔도 제가 동영상을 제작하는 데 많은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게임에 임하기 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난번에는 게임에 임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게임에 임하기 전에 어떤 기본적인 것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야간 도착 시에 게임을 금지한다. 이 소리는 대부분 마카오나 필리핀을 가는데, 마카오나 마닐라행 비행기가 대부분 밤 비행기입니다. 저녁 7시, 8시, 그 다음에 10시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도착을 하면은 대부분 12시가 넘는다. 좀 빠른 곳은 11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야간에 도착을 했을 때 게임을 해서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또 일하다가 온 사람도 있고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지친 상태에서 그 심신을 가지고 게임을 임한다. 이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인 멘탈이라든지 기본적인 뇌의 회전은 사실 밥심이 상당히 중요하죠. 원래 이 뇌가 탄수화물을 먹기 때문에 탄수화물에서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밥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을 못 자면 또 피곤하면 두뇌 회전이 상당히 더뎌지고 좀 피곤해집니다. 물론 야간에 와서 뭐 줄을 타니 어쩌니 해가지고 뭐 돈을 땄다 이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95%는 죽을 수도 있다. 따는 것보다는 피곤하다. 그리고 야간에 도착하자마자 방도 없이 밤을 새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음날 체크인이 12시, 낮 2시에 낮 2시. 그러면 거의 12시간 이상을 그냥 있어야 되는데 제발 방을 예약하시고 도착을 해서 맥주 한 잔, 식사 함께 하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고 숙면을 취해라. 숙면을 그냥 코를 팍팍 골면서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날을 위해서. 두 번째, 기상 후 나만의 루틴 지키기. 제가 이건 글로도 많이 올렸었는데 기상 후에 나만의 루틴을 지킨다라는 뜻은 기본적인 게임에 있어서의 루틴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골프를 칠 때도 백스윙 하기 전에 빈스윙을 하는 루틴을 지키듯이 그 자기만의 루틴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어라.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만들고 그것을 지켜라. 저 같은 경우에는 기상 후에 일단은 커피를 한 잔 하고 그 다음에 담배를 한 대 피고 그 다음에 먼저 샤워를 합니다. 저는 샤워를 다 하고 할 거 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러 갑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과정은 그냥 평소에 일을 할 때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일하러 가면 밥 먹고, 그 다음에 씻고 밥 먹고 출근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루틴, 밥을 먼저 먹든 똥을 먼저 싸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근데 반드시 할 거를 하고 게임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밥 먹으러 가다가 운뛰기 한다고 찍었는데 죽었어. 10만 원 찍었는데 죽었어. 밥값 번다고. 밥값이 10만 원이냐고. 아니잖아요. 죽었어. 어이씨 열받네. 20만 원 또 때렸는데 또 죽어. 말려가지고 오링나. 이럴 수도 있다.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마시고 준비를 하고 예를 들어서 식사를 먼저 하시는 분들은 그냥 씻지도 않은 상태로 식사를 먼저 하고 오셔서 샤워하고 그 다음에 모닝 똥도 한번 이렇게 시원하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옷도 좀 갈아입고 좀 깨끗하게 그러고 게임의 준비를 완벽히 한 상태로 게임장에 들어서야지 이도저도 아니게 밥 먹으러 가다 한번 찍고 뭐 하다가 뭐 찍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런 거 아주 안 좋다. 그래서 자기가 정한 원칙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씻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갔다가 옷을 갈아입고 출근을 하겠다. 이런 자세를 뭐 어떤 분들은 양복을 입고 해야지 게임이 잘 된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상당히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내가 그만큼 경건한 자세를 가진다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내가 게임을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물론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나 관광객들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갬블을 좀 더 깊고 그 다음에 이 갬블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서 내가 이걸로 승부를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쩌면 그분들한테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지 돈을 조금 따든 많이 따든 기본적인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게임장에 진입을 해라. 그 뜻입니다. 이 뜻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 거의 가까이 다 돼서 보통 입장을 해서 준비를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식사 및 휴식 시간 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게임을 하러 가기 전에 나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2시간 간격으로 게임을 할 것인가 아니면 몇 시에 식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물론 실천에 옮기는 게 어렵긴 하겠지만 계획은 반드시 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거는 알람을 꼭 맞추시라는 겁니다. 알람을 맞추게 되면 내가 게임을, 설사 내가 휴식을 안 하고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림이 좋다, 아니면 따고 있다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알람을 맞추라는 거는, 알람을 맞춰 놓으면 한 번 정도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쉬기로 했었지 하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따고 있으면 에이 그래 잠깐 쉬든가 밥을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람을 꼭 맞추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 윙컷, 루즈컷을 정해야 된다. 윙컷, 루즈컷에 대한 거는 진짜 수천 번을 얘기해도 대부분 뭐 계획이야 하지만 지키기가 어렵겠죠. 하지만 그래도 윙컷, 루즈컷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하루에 예를 들면 하루에 몇 시간을 하고 얼마를 딸 것인지, 아니면 며칠 동안 어떻게 나눠서 내 목표액을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반드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내가 1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100만 원을 가지고 10만 원 따기를 합니다. 언제까지? 2시간 안에 시간을 잘라서. 그러면 100만 원을 가지고 10만 원을 따면 30분 만에 따도 일어납니다. 이해가시죠? 2시간 동안 10만 원을 못 땄어. 그래도 일어난다. 무조건. 그리고 무조건 휴식을 취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구장을 좀 바꾸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구장에서 얼마를 따면 다시 그 구장을 가는 것이 아니라 구장을 바꿔서 또 얼마를 따고, 그 다음에 또 구장을 바꾸고. 그건 왜 그러냐면, 한 곳에서 많이 겪어보셨을 텐데 한 곳에서 연속으로 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인 건데, 내가 100번을 간다. 그럼 100번 동안 어쩔 때 보면은 연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승을 7연승까지 할 수도 있고 10연승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상당히 운이 좋은 케이스입니다. 보통은 먹고 죽고 갈 수도 있고, 먹고 죽고 먹고 죽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 그거는 내가 어떤 환경적인 요소를 피해 다니는 거다. 죽는 자리만 찾아간다. 이거는 상당히 랜덤한 거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답이다 할 수 없지만, 장소와 시간을 계속 바꿔주는 것이 어떠한 리스크를 피하는 길입니다. 사실 물론 죽는 자리만 찾아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흐름을 끊기 때문에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시간을 좀 많이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하는데, 보통 이제 윙컷하고 루즈컷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자세히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일정 및 게임 전략 구축은 전체적인 일정, 예를 들면 내가 3일을 간다 그러면 1, 2, 3일 동안 3일 동안 어떻게 할 것이고, 얼마를 딸 것이며, 그 다음에 휴식 시간 어떻게 정하고, 밥 먹는 건 어떻게 정하고, 그 다음에 이동 경로는 어떻게 정할 건지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지 않고 움직이면 굉장히 이게 즉흥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즉흥적으로. 그래서 그 즉흥적인 것을 배제하려면 내가 전반적인 전략을 구축하고 움직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절제도 하고 한 번 정도는 다시 생각할 수 있다. 반드시 중요한 건 여기서 꼭 메모를 하셔야 됩니다. 메모를. 그러니까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필기를 하셔서 내가 첫째 날은 어떻게 하고, 둘째 날 어떻게 하고, 셋째 날 어떻게 하고, 목표는 얼마고, 윈컷은 얼마고, 로스컷은 얼마고, 시간당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으로 쓰고, 그냥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못 지키더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왜?
그러면 일부는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계획도 없는 사람하고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자기가 리스트업도 하고 어딜 갈 건지 시간 안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메모를 하라고. 구체적으로 아주 그걸 안 지켜도 되니까 계획만 세워보라는 겁니다. 계획만.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쌓이면 나중에는 어느 정도는 따라갑니다. 물론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지킨다 이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항상 이걸 필기를 하고 메모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키려고 어느 정도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쌓여가면 어느 정도 따라가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휴식 식사 시간은 꼭 알람을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윙컷 루즈컷에 대한 것도 플랜을 반드시 가져가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지 내가 2시간에 얼마를 딸지 계획을 세우고 따면 얼마를 쉰다. 졌을 땐 어떻게 한다. 이거에 대한 계획은 아주 구체적으로 정하셔야 되고 그 본인한테 잘 맞게 구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집에서 전체적인 일정을 메모를 해보는 겁니다. 노트에 그냥 볼펜으로 그냥 적는 겁니다. 첫째 날 어떻게 하고 둘째 날 어떻게 하고 셋째 날 어떻게 하고 첫째 날 게임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고 휴식을 얼마씩 어느 정도 쉴 것인지 그렇게 게임 전략을 반드시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준비 사항이었고 그럼 게임을 들어가는 과정 내가 업장에 카지노 업장으로 진입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건 진짜로 진입을 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제일 중요한 것은 워밍업. 우리가 가장 소홀히 하는 부분이 사실 워밍업입니다. 아마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게임을 하러 가서 바로 배팅을 해. 그냥 돈 바꿔서 그냥 보이는 것도 없어. 내가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100만 원이 있는데 10만 원이 남았어요. 만약에 과연 그렇게 게임할 수 있을까? 10만 원이 남은 거를 그냥 막 찍을까? 한 번은 신중하게 게임을 하겠죠. 90만 원을 잃고 10만 원 남았다. 그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반대라고. 처음에 다 그냥 대충 게임하고 죽고 조금 남으니까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그거 가지고 살린다고. 반대로 해보시면 얼마나 좋을까. 워밍업을 해야 된다. 반드시. 그 워밍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첫 번째 전반적으로 좋은 시간인지 분위기를 파악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은 저는 사실 모든 전략이 있다고 봅니다. 카지노도 전략이 있습니다. 손님을 끌어야 되고 돈도 따야 되고 손님이 또 너무 많이 잃으면 조금 작게도 해줘야 되고 나름대로의 마케팅 전략이 있는데 우리도 그럼 그거에 상응하는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시간대 마케팅을 반드시 한다.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하고 있다. 카지노는. 그 시간대 마케팅이라는 것은 그 시간에 전반적으로 좀 플레이어들에게 유리한 그림을 풀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또 이게 많이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는 모든 강의는 저의 개인적인 아주 주관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맹신해서도 안 되고 절대로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맹신하지 말고 필요한 부분, 불필요한데 빼먹을 게 있다. 이거 괜찮네. 그런 것만 그냥 내 걸로 만들면 되는 거지. 절대 모든 것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답이라는 건 없다. 단지 저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했을 때 좀 유리했다.
이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중점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은 시간이 있다. 내가 들어가서 절대로 30분 동안, 저 같은 경우 1시간 정도 보는데 30분 정도는 돌아만 다니는 겁니다. 그냥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삼겹살집을 내야 돼. 강남에다가. 그러면 강남에 삼겹살집을 내려고 얼마를 준비합니까? 어떤 분들은 6개월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 최소한 한 달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 집 내가 삼겹살집 거기다 차리려고 하는데 그 집 그 동네가 좋은지 어쩐지 봐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하고 있는 삼겹살집 인수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잘 되는 집인지 사기인지 어떻게 알아? 이거 권리금 1억이라는데. 응? 어떻게 이것도 똑같은데 이거 내 돈 가지고 자본을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한다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그냥 툭 어씨 죽었네. 에이씨 10만 원 주고 20만 원 때려. 에 또 죽었네. 에 열받아 50만 원 때려 죽어. 20만 원 남으니 그제서야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거 가지고 살려야 되는데 맨날 이게 반복된다는 거지. 반복. 절대로 이렇게 하면 못 답니다. 이거 정말로 전략도 짜고 준비도 하고 내가 몸과 마음을 완벽하게 만들어도 딸까 말까고 한데 기다려야 되고 또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게임을 한다. 그냥 내 돈 너 가져가라 이 소리하고 똑같다 그거는. 그래서 반드시 전반적으로 좋은 시간인지 분위기를 파악해서 전반적으로 슈가 안 좋고 사람들이 잃고 있다. 사람들이 배팅하는 걸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슈보다는 이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이게 따고 있는 흐름인지 잃고 있는 흐름인지를 파악을 하라. 게임하지 말고 좀 그거를 반드시 파악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두 번째, 가상bet.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시간을 보면서 가상으로 내가 한번 해본다. 내가 오늘 촉이 어떤지 모르니까 내가 오늘 촉이 좋은지 아니면 감이 나쁜지 아니면 재수가 없는지 내가 속으로 한 10번만 해보자. 응? 아니면 20번 해보자. 상당히 좋다. 아니면 그게 정시시하면은 사이드를 100원씩 가보든지 아니면 그냥 100원짜리 그냥 운뛰기로 좀 해보든지 아주 미니멈 또는 가상으로 최소 이건 최소 20판을 해야 된다. 20판. 20판을 내가 해봐서 나의 승률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굉장히 이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당히 제가 굉장히 여러 경험을 통해서 얻은 통계치입니다. 정말로. 10번 이런 거 의미가 없고 저는 보통 한 30번 정도를 가상bet을 하는데 속으로 맞춰봅니다. 맞는지 틀리는지 아니면 속으로 내가 중국점을 봤는데 중국점이 잘 맞네 오늘은 아니면 육매가 잘 맞네 가상으로 아까 첫 번째 얘기했죠. 전반적인 좋은 시간인지를 보면서 가상bet도 같이 해본다. 같이 해봐서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꼭 해봐야 된다. 요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가급적이면 20판 이상을 가상bet을 하든지 미니멈 bet을 하든지 아주 미니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본 배팅으로 들어가는 큰 배팅이 절대 아닙니다. 가상bet 위주의 bet을 해서 그날의 나의 촉이라든지 나의 어떤 감을 좀 테스트해 본다. 감을 내가 오늘 딸 건지. 어떤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가상bet을 했는데 계속 죽어. 그날 게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봤습니다, 제가. 그거는 그날의 자기의 운이 없거나 아니면 자기의 감이 없다. 그렇게 느끼는 경우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 반드시 지켜주시고 그다음 세 번째 소액 그릇 간보기 점점 어려워지죠. 이거 인내의 한계인데 전반적인 좋은 시간인지 분위기를 파악을 하면서 한 시간을 보내면서 가상bet도 하면서 보내.
여기에서 한 2시간을 사실 허비를 해야 된다. 1번과 2번을. 세 번째인데 이제 소의 그릇 간을 또 봐. 이거 본배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힘드네. 하지만 이 소의 그릇 간 보다가 소도 잡는다. 이게 정말로 그냥 바늘로 이 소가 이 새끼가 이거 건강한 놈인지 이게 약한 놈인지 보려고 내가 바늘로 한번 찔렀는데 소가 죽었어. 에? 예를 들면 소를 잡으려는 게 아니었는데 소를 잡아버렸다니까. 물론 그게 더 안 좋은 걸 수도 있지만 비유가 적당하진 않지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그 홍달 기준으로 한 2,000원, 3,000원 정도, 그죠? 한 40만 원, 4, 50만 원 되겠죠? 그 돈으로 어떻게 하냐면 전부 100원짜리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15,000원으로 한국 돈 15,000원이잖아요. 홍달 100원이. 그럼 그거를 가지고 사이드를 갑니다. 저는 처음에 사이드를 여러 번을 그냥 제가 좋아하는 라인에다가 도이치를 많이 가는데 페어나 타이나 그 다음 슈퍼식스 많이 이렇게 뱃을 하는데 본뱃을 갈 때도 돈을 갖지 않고 한 200원 그 정도를 뭐 얹어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사이드로 그 보통 이제 라이드 한다 그러죠. 그 보통 미니멈 뭐 2,000원짜리 넣으면 2,000원짜리 위에다 이렇게 좀 가자고 해가지고 좀 미안하지만 그렇게도 한다. 그래서 내가 촉을 살리는 겁니다. 점점.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되는 돈이야 이거는. 그러면 그 안에서 그래 에이, 이 정도 그냥 할 수도 있지. 근데 어떤 적이 있었냐면 도이치를 200원씩을 갔는데 도이치가 맞았는데 또 맞추고 가지고 소액으로 간을 봤는데 5만 원이 됐어. 그게 홍달러 한국 돈으로 한 750만 원. 그죠? 그러니까 굳이 뭐 게임을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 추가로 진행을 할 이유가 없더라. 그래서 그냥 적당히 하다가 그 소액으로 간 보다가 그게 어마어마하게 커졌다. 얼마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상당히 중요하다. 내가 죽어도 되는 돈으로 소액으로 간을 봐라.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만약에 시드가 5만인데 5,000원 정도를 죽으면 상관이 그렇게 데미지가 없어요. 10% 죽어도. 하지만 역으로 그 10%가 내 원래 목표액을 달성해버리면 굉장히 그 날 게임은 굉장히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 간을 보는 것이. 그래서 여기에서 간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번 언급한 적 카페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20% 벳이라는 게 있습니다. 20% 벳. 그것도 소액으로 간보기 일종인데 역 올인 벳입니다. 역 올인 벳. 우리가 보통 죽고서 20% 남았을 때 올인 뱃을 합니다. 그때 확률은 죽는 경우도 많다. 살아났다 그걸로. 근데 사실 되게 올인 뱃이라는 건 사실 마음을 비우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때리기 때문에 어려운데 저는 역 올인 뱃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첫 뱃을 20%를 그냥 가는 겁니다. 역으로 100만 원이 있으면 20만 원을 100만 원이 있으면 보통 5만 원을 가든지 10만 원을 가야 되는데 20만 원을 때린다는 건 뭐냐면 첫 뱃을 이기고 출발을 하는 방법입니다. 역으로 이게 나는 아직 이제 그냥 원점인데 제로인데 올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배팅을 한다. 그러면 반대로 죽어도 80%가 있기 때문에 편하다. 그 역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역으로 그런 방법이 있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컨디션 체크, 피로도 모니터 보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비슷하신 분들도 있는데 피로감이 많이 오면 모니터가 안 보입니다. 모니터가 두 개로 보이는데 이렇게 뭐라 그러죠?
사물이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겹쳐 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저는 희한하게. 그래서 모니터가 잘 안 보일 때는 게임을 잘 안 한다. 일단 접는다. 피로한 거거든, 그날은. 내가 모니터가 안 보일 정도로 게임을 했으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게임을 하는 중에도 항상 컨디션 체크를 계속해서 내 피로도가 어떤지 그거를 반드시 체크를 하고, 모니터가 잘 안 보이면 될 수 있으면 그날은 게임을 접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전인데, 이 실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실전과 관련해서 제가 3부에서 그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또 조금 더 깊은 것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셨던 분들도 있는데, 조금 아쉬움은 있을 수 있지만 너무 섭섭해 하지 마시고, 제가 또 이 실전을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3부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